안녕하세요. 사브TV 밴더빌트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이 왔고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전에는 여러 이벤트들이라든지 공약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에 다소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일단 선거가 지나면 주변에 돌아보시면 문자도 안 오고 플랜카드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총선 전에는 좀 있다가 다시 좀 거래량이 안정세를 하고 가격이 좀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총선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호가랑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좀 있더라, 갭이. 가격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실제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사고 싶진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물량은 좀 팔려고 하는 매물량은 좀 쌓여 있는데 실제 거래량은 예년보다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 이제 5월 이후에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시장을 냉정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2, 3년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진정하고 좀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는 이런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셔라. 경매 물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역세권 경매를 하지만 경매 물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현장들을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것들 괜찮은 게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포인트 자체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투자하든 실거주든 이러한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싸게 사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시장은 제가 산 거보다 결코 비싸게 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실성 있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목적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2024년 이제 5월입니다. 5월이 시작했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2024년 상반기 5월, 6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 우리가 중요하게 또는 지켜봐야 될 노선이 뭔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를 딱 준비했어요. 10가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런 거 10가지, 5가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서 저도 10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밴더빌트가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2024년 여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철도 계획 노선 10가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X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GTX는 제외하고, GTX는 계속 봐야 돼요. 제외라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GTX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GTX를 빼고 나서 10가지 지켜봐야 될 것. 왜냐하면 그 노선마다 특징이 있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가격도. 그래서 어떤 노선이 좋고 어떤 지역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투자적 가치나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10억이고 어떤 데는 2, 3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상황, 본인의 여건, 그다음 본인이 갖고 있는 주변 지역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지금 원래 6월달에 개통 예정이었던 8호선 연장,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별내선입니다. 8월달, 9월달에 개통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시기에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곳이 8호선 연장 별내선입니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9호선 연장입니다. 4단계. 4단계 구간을 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5단계 구간, 남양주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4단계도 중요하고 5단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단계는 지금 당장 이제 공사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5단계는 이제 곧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어떤 공사하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기존에 4단계 구간이 공사가 끝나지 않는데 5단계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드문 경우인데, 최소한 완전히 연속 끊어서 간다라기보다는 거의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속적인 게 어떤 정도 이제 차이겠죠. 다만 저는 그렇게 따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숙하고 왕숙 1, 2지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9호선 연장 한번 4단계, 5단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선 연장 또 보셔야 돼요. 3호선 연장 쭉 오금에서 지나가는, 교산까지 지나가는 3호선 연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저는 무엇을 좀 중요하게 보냐면 그 예산이라는 게 철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 결정도 분명 중요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예산 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철도망, 그리고 3차 철도망, 또 향후에 발표할 5차 철도망, 또는 뭐 기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철도망 계획들, 지금 수도권만요, 제가 파악한 걸로만 해도 30개. 제가 파악한 걸로만 해도 30개입니다. 30개. 그 중에 오늘 10개를 골라드릴게요. GTX 빼고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 계획 노선이 30개다. 그 중에 10개는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10개도 많잖아요. 10개 역만 해도 100개 역입니다. 맞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제가 오늘 말하는 방송에 있는 노선들 중심의 역세권, 중심의 어떤 주변에 투자할 만한 것들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3호선 연장. 우리가 3기 신도시 하면 여러 개 신도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구역, 뭐 교산도 있고요, 왕숙도 있고요, 왕숙 1, 2,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데, 뭐 대장지구라든지 계양지구 이런데, 그리고 다른 또 기타 지역들에는 철도 예산이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흥지구는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한 1조 원 가량 철도 예산에 투입될 노선이 일단은 처음에 했던 3기 신도시, 초기 3기 신도시에서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교산지구입니다. 교산 3호선 연장, 그 다음에 창릉 1, 2, 그게 이제 9호선 연장하고 뭐 왕숙역, 그 다음에 뭐 왕숙 1, 2, 그 다음에 창릉, 맞죠? 고양 은평선, 그 다음에 창릉역, 이렇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가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른 사업들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예산이 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일단은 우리가 노선을 바라볼 때 예산 어떻게 할 건데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강선입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강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10개 노선 중에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그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 나름의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에 철도가 있는 데다 라기보다는 없는 데 생겼어. 그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강선에 약간의 좀 부족함은 있어도 저는 그래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번째,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여기는 호매실로 가는 연장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은 있지 않지만 아직 공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 광교중앙역에서 맞죠?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쭉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수성중학교 쪽으로 넘어갔다가 호매실로 가는 거,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신수원선, 동탄 인덕원선. 저는 그냥 신수원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동탄 인덕원선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6번째로 이거는 급행력이 좀 중요합니다. 급행력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종축 방향, 그러니까 종축 행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 노선이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강남역 방향으로 축대가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열차를 바라보는 건 크게 노선과 열차의 운행입니다. 맞죠? 노선은요, 노선 자체가 일자리 쪽으로 강남 방향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든 행이든 간에 그게 이쪽으로 연결되면 돼요. 강남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고 싶은, 수요가 많은 곳으로 노선이 가야 됩니다. 그게 좋은 노선이라고 보여주고요. 그거와 또 하나의 축은 수송 능력이에요. 수송 능력. 그리고 열차 운행 횟수. 맞죠? 능력도 커야 되고 횟수도 많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능력이 작거나 횟수가 많은데 능력이 작거나. 맞죠? 능력은 큰데 횟수가 적었다. 이것도 별로라는 거죠. 능력도 많고 횟수도 많은 거. 그러면 그게 적정한 선인데 저는 그 선이라는 게 한 1000명 정도 탈 수 있다.
1000명이면 1000명 이상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정 인원이 1000명. 그러면 1500명도 탄다는 얘기예요. 이러려면 일반 지하철 기준으로 6량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8량 열리면 더 좋겠지만 6량만 돼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운행 횟수는 하루에 최소 120회 이상 정도 가야지 수도권에서는 의미가 있다. 편도 기준입니다. 편도, 왕복 말고 편도.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수송 능력. 그러니까 지하철, 중량전철 6량 이상, 6량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횟수는 하루에 120대. 그러면 출퇴근 5분, 평상시 10분 이상. 지하철 2호선은 참고로 한 250대 정도 갑니다.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출퇴근은 5분에 한 대 정도는 와야 된다. 그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수도권 전철의 모습이다. 거기에 노선도 이쁘다. 노선도 쭉 간다. 라고 하면 제일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관점만 좀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7호선 연장. 그 중에서도 저는 청라 쪽을 보고 싶습니다. 청라 쪽. 물론 청라 지구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름의 그 지역에서 살기가 좋아요. 근데 서울에서 바라보면 청라라는 곳이 결코 가깝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탄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을 와야 돼요. 서울로 진입하려면. 특히 강남 쪽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쪽으로 양주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청라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운행 횟수가 훨씬 많고 그 안에 나름대로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체킹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안산에서는 이 노선을 타는 게 그래도 가장 빠르다. 물론 안산 주변에 4호선도 갑니다. 뭐 수인분당선도 가지면 별 의미가 없고요. 4호선을 탈 거냐 아니면 신안산을 탈 거냐, 이 두 가지 길이 생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역을 간다 그러면 4호선 타고 사당에서 그냥 강남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 구로나 가산 디지털 아니면 여의도로 간다. 특히 여의도로 간다. 그러면 직방인 거예요. 다이렉트. 그리고 여의도로 간다 해도 구로 디지털에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이쪽 그 주변에 간다. 가산이나 구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이제 두 개의 무게가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노선의 가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기 운행은 일반 지하철 3량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건 아쉽지만 다행히도 승강장은 6량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열차를 계속 붙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9번째 고양 은평선. 이게 도시철도 사업, 광역은 아직 아니에요. 도시철도 사업이고 전제 조건은 서부선이 같이 붙어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노선들은 상대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다 지역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개 노선, 여러분들 뭘 선별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10개 노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어떤 영향력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그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좀 눈여겨보는 의미로서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것들을 수도권 중심으로 좀 해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뭐 서부선도 있고 동북선도 있고 다 있지만 이미 그 주변에는 상당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고 노선이 개통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노선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밸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9개는 고양 은평선. 기본 계획이 나왔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번째 마지막에 대전 홍대선. 최근에 아마 심의할 때, 위례 가천선은, 위례 신사선은 안 됐잖아요. 근데 대전 홍대선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탄력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장 홍대선, 저는 좀 처음부터 좋게 봤던 노선이고, 대장 신도시에서 또 쭉 올라갔다가 홍대까지 가는 노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장 홍대선을 염두에 그러니까 이 노선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역세권 탐사대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요. 이 노선들을 이번에 목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체킹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동안
제가 하는 그 모든 이런 좀 외부 아니면 강의 중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 시그니처, 임팩트 있게 가는 노선이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너무 잘해왔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예전에 관련된 이런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5월 25일 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빠른 시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 빨리 하시고 평균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5대1.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수도권에 이런 많은 노선들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GTX, BCD 다 궁금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서 여기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포인트,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좀 찝어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운전도 합니다. 물론 누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딱 한 차로만 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딱 10명만 모집해서 같이 갑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름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될 수도권 전철 10개 오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